법무관리관님, 네, 방금 전에 국방부 조사본부 검토 결과 말씀 주셨죠? 그럼 이게 최종입니까? 네 최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2명 이첩하는 거예요? 인지통보서 작성해서 인지통보서를 경찰 통해서, 이첩. 네, 2명 합니다. 이 2명이 대대장 2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단장은 빠집니까? 네, 빠졌습니다. 사단장은 왜 빼줍니까? 사단장은 관계자 4명에 포함돼서 그 원본 조사 기록에 있는 과실들은 정리돼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첩에서 왜 빼줘요? 인지된 상태에서 뺀 거지 이첩의 대상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이첩하면은 우리 규정 훈령 7조에서 인지통보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2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작성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단장도 지금 네. 인지통보서 작성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빼주냐고요. 그것은 조사본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차관님, 네, 사단장 왜 빼줍니까? 누굴 빼주고 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빼줬죠? 지금 조사본부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조사본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로서는 차관님 지휘 대상 아닙니까? 아니고 거기에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이렇게 이첩하고 하는 일에는 국방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조사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해병대 수사단의 것은 자 보세요. 원래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사단장 지금 빠졌어요. 이 사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7월 18일 날 지금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천이 우리 최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거 봤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너무 탁해가지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탁해서 물속에 이 빠른 유속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스팔트 덩이가 내려오는지 파이프가 내려오는지 농기구가 내려오는지 칼이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는 흙탕물이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7월 19일 날 같은 날 최고의 구조 전문직이라고 하는 1919 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 그냥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말한 대로 빨간색 추린팅, 해병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러고 했던 게 지금 사단장입니다. 근데 이걸 이첩 대상에서 빼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뭡니까? 일단 조사본부에서는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그 단련자들 간의 진술이 반대되고 이런 것들이 조사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보실 것 같습니다. 때는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처음에 판단했던 것이 과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했습니까? 국방부에서 군에서 상급자들 책임 제대로 지금까지 밝혀왔으면 이 법 개정했겠습니까? 윤일병 사건 기억하시죠? 2014년도에 상급자들한테 구타당해서 좌우 갈비뼈 다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군검찰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만두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철원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어이없이 사격장으로 병사들 인솔해서 거기서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거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이해람 중사 사건 법무관들이요. 성폭행 가해자들 처벌해야 될 법무관들이 성폭행 피해자들 조리돌림하고 단톡방에서 2차 가해하고 그래서 혼인신고 바로 다음 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군대에서 손 떼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군사법법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이첩해 왔고요.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이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국방부 장관이 여기 손댈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이미 수사 기록, 사망 기록 다 넘어간 걸 어떻게 해서 다시 가져오란 말입니까? 권한도 없는데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결제를 했다고 되겠습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결제를 했다고요? 이거 결제 아닙니다. 이럴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
지시가 아니고요. 이첩 중단하라고 불법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 제대로 가져오라고 인수한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넘어간 수사 기록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거 불법적인 짓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수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병대에서 스스로 보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은 이탄희 의원님, 가져오라고 지시한 건 누굽니까? 국방부 검찰단한테 누가 수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수사 기록이 국방부 이탄희 검찰단에서 의원. 판단한 그거 가져오라고 지시 안 받고 갔습니까? 아니요. 이탄희 의원, 잠시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의 시간이 끝났잖아요.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계속 좀 끼어들지 마세요. 좀. 계속 좀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간사를 통해서 김영배 의원 예의를 갖추세요. 아니요. 지금 이탄희 위원도 계속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당부를 드렸잖아요. 추가 질의 두 분을 하기로 했고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시간을 지켜달라고 그 합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박범계 의원님 답변 완료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렇죠. 아니 됐습니다. 자 제가 차관님. 말씀드릴까요? 예, 이탄희 답변 계속 의원님의 논리가 성립하려면은 장관께서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해병대에게 보고를 해라, 자료를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뭐 이 이후의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도 제가 볼 수 있지만 그게 장관님이 보고를 해라가 아니라 해병대에서 스스로 보고를 하면서 그것도 언론 설명 자료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때 갑자기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의원 질문이 그게 아니었어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조사서를 가져왔잖아요. 예. 예, 그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국방부 검찰단은 그 누가 지시한 장관님으로부터 거예요? 장관이 예.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서류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거예요? 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 서류로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하나만 확인합시다. 그 보도 자료가 안보실로 갔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언론 브리핑할 자료. 네. 장관님, 그 대통령 보고 됐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알 없습니다. 수 없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하거나 지시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방금 보고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8월 10일 날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도 항명 사건 때문에 조사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인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북경찰청은 14일 날 저한테 제출한 답변에서 이첩 과정에서 군에서 회수 요청이 있어서 회수해 갔다. 사망 사건을 전제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둘이 말이 다르잖아요. 경찰은 또 이게 법의 근거가 뭐냐 하니까 군사법원법을 얘기했어요. 법무관리관. 이 사건 조사 자료가 항명 사건의 증거로서 불효불급하고 긴급한 거라서 경찰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무제 저는 출물에 검찰단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무제 출물을 네, 의한 압수입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건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수사단에서 원본은 조사본부에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어떻게 갔습니까?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은 이후에 조사본부가 요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조사본부하고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 오간 공문이 있겠죠? 그 사건의 네, 그 부분에 기록의 대해서는- 인수와 인계 인수와 관련해서 네.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이 이 경찰로부터 요거를 가져간 게 증거로 그 수사를 위한 증거로 가져갔다고 했으면 경찰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둘 사이의 얘기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찰은 사망 사건의 협력 수사 때문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는데 지금 경찰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검찰단으로부터는 수사의 증거물에 해당돼서 인수해 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본부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다시 기록을 저기로 경북찰청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네, 보냅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냅니까? 구체적인 절차가
인지 통보서를 그 온나라 본문을 시스템으로 작성하고 보냅니까? 온나라 시스템으로 공문은 갈 겁니다. 예. 그리고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은 직접 인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계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인계하고 경찰이 받으면은 인계 이첩은 끝나는 거죠. 온나라 문서가 접수돼야지 됩니다. 예. 온나라 문서가 접수돼야 끝난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규정을 봅시다.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입력된 때 수신자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거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문서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하거나 지정한 전자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해병대 수사단은 온나라 시스템을 보냈고 이게 경북경찰청 수신 기록에 다음 보십시오.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수신한 걸로. 이게 지금 문서가 도달이 안 된 겁니까? 효력이 발생 안 한 겁니까? 이첩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문서의 발송 시기 도달 시기가 전자정보법에 있는 건 맞고요. 전자정보법 시행령에 보면 전자문서 접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된 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경북경찰청이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어서 저희는 그 접수가 접수라는 안 돼.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실무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근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온나라 시스템은 왜 있는 겁니까? 문서가 정부기관 간에 이관됐을 때 언제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문서 수발 대장이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문서가 넘어간 거는 명확하게 전자기록상에 나오는 것인데 국방부는 이 문서 수발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박주민 의원실에 해당 사항이 없다. 오간 게 없다.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허위 답변을 했어요. 이거 확실하게 저한테 다시 답변해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가 공문이 가고 그다음에 수사 서류가 전달되고 하는 게 기존의 업무 처리 시스템하고 맞잖아요. 경찰이 접수 안 하고 있고 처음에는 킥스 얘기하더니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접수 안 하고 있고 하면은 이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보냈어도 이첩이 안 된 거예요. 계속 국방부 사건인 거예요. 경찰청이 접수가 안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사 이첩의 효과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사 이첩의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첩을 위해서는 이첩의 정당한 지시권자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첩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첩을 해병대 사령관이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시켰다는 부분에서 이첩의 효력이 명확하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했습니다.